슬롯, 비르츠, 살라 등 다양한 리버풀 구성원들을 언제까지 믿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슬롯은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 비르츠는 이번 시즌까지, 맨유전 선발로 예상되는 살라는 맨유전까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슬롯의 이야기입니다. 슬롯을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 믿는 이유는 아직 우승권에서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슬롯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버풀은 비르츠 영입으로 4-2-3-1 포메이션을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슬롯은 포메이션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4-3-3, 4-2-2와 같은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경기 중 변화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도전적인 선수 구성으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슬롯입니다. 반면 슬롯을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만 믿는 이유입니다. 슬롯은 3경기 연속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갈라타사라이, 첼시로 이어지는 3연전 리버풀은 3연패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5-4-1 수비 대형으로 중앙을 두텁게 막고 선수비 후 역습을 펼치는 팀입니다.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왼쪽 윙어에 비르츠를 사용하는 것.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중앙과 오른쪽을 공략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두터운 중앙을 뚫기는 어려웠고 리버풀은 왼쪽을 유기하고 오른쪽의 살라는 최악의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을 보면 중앙이 아닌 양 사이드에서 공간을 창출하고 기회를 만드는데 슬롯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중앙을 고집하는 공격으로 인해 답답한 경기를 보내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각부와 키에사를 양 윙으로 비르츠를 10번 자리에 썼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슬롯, 갈라타사라이 전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 생각합니다. 특히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풀백을 소보슬라이로, 윙어를 프림퐁으로 선택한 슬롯, 조금은 맞지 않은 선수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최전방의 오시맨이 수비 시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지 않아 4-4-1-1 혹은 4-5-1 대형으로 수비를 펼칩니다. 프림퐁은 야콥스, 일마즈 2명의 선수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때 소보슬라이는 박스 투입을 하지 않고 프림퐁 뒤에서 얼리크로스를 노리거나 흐라벤베르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러면 프림퐁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돌파 후 크로스 혹은 백패스밖에 없습니다. 소보슬라이가 아닌 박스 투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브래들리와 같이 경기에 나섰다면 박스 투입하는 브래들리를 활용, 직접 크로스 올리기 혹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흐라벤베르에게 백패스를 하는 것까지 프림퐁에게는 3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널널한 수비로 인해 공간을 많이 내어주었던 갈라타사라이, 특히 오른쪽에서 프림퐁이 선택지가 너무 적어 무리하게 돌파하다 끊기는 모습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프림퐁과 브래들리를 같이 선발로 쓰거나 오히려 살라를 선발로 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첼시전에서도 잘못된 선택으로 패배를 한 슬롯의 리버풀, 비루초와 살라 이야기입니다. 상대 강한 압박에 소보슬라이는 압박을 잘 풀어나오는 선수가 아니며 메갈은 좋지 않은 폼을 보이고 있으며 흐라벤베르는 혼자서 압박을 풀어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부상이 많은 첼시를 상대로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보였는데 리버풀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했습니다.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기는커녕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대에게 공격권을 계속해서 내주었습니다. 이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소보슬라이가 아니라 오히려 비르츠를 기용해 안타깝게도 3선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했다면 상대의 강한 압박에 어느 정도 대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살라는 이제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상대의 왼쪽을 억제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프림폰같이 속도가 뛰어나고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선수가 선발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르츠 이야기입니다. 비르츠가 개인 폼도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잘못된 시스템에 선수를 던져놓고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즌 후반기부터 시작된 리버풀의 문제점은 이후 26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빌드업을 주로 다루는데 4-2-3-1 포메이션에서 10번 자리의 선수가 3선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한다? 경기가 답답하고 잘 안 풀린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비르츠는 매 경기 3선에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버풀의 빌드업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런 비르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웨데고르, 엘리엇 앤더슨 이 3명의 선수의 공통점이 팀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빌드업에도 가담하고 수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공격 시에는 공격적인 능력을 보여주기까지. 비르츠도 팀에 적응하고 전술에 녹아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리버풀은 비르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라 이야기입니다. 살라는 맨유전까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이 아니라 매 시즌 저는 살라는 시한폭탄 같은 선수라 지칭합니다. 언제 폼이 떨어져도 모를 나이이기 때문인데요. 저번 시즌 미친 폼을 보여주었으나 저는 올 시즌 시작할 때 걱정과 더불어 살라의 후계자 영입이 무조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단순 폼 문제로만 절대 살라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즌은 아프리카 컵이 있는 시즌입니다. 아프리카 컵을 다녀온 살라는 시즌 마무리까지 폼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상대 왼쪽, 즉 리버풀 오른쪽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라는 더 이상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왼쪽 공간 활용이 늘어난다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흐라벤베르가 우측 수비를 도와주러 온다면 중앙에 공간이 생기고 또 그걸 커버하기 위해 선수를 끌어오며 리버풀은 요즘 나타나는 밸런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 살라는 투자한 만큼 리턴값을 만들어냈지만 이번 시즌 살라는 투자한 만큼 리턴값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번 시즌 말미부터 폼이 안 좋은 건 사실, 특히 첼시전에서 욕심을 부리는 모습은 현재 살라의 폼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개개인의 폼도 문제지만 결국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지적받았던 세트피스, 빌드업 같은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리버풀 상대로 세트피스를 만들어내거나 빌드업을 하지 못하게 강한 압박을 펼치면 게임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문제를 슬롯은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슬롯의 괴상한 교체술은 의도 파악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첼시와의 1대1 무승부 상황에서 키에서 대신 엔도 투입은 충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나 슬롯의 교체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매치 2주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나는 리버풀, 솔직히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슬롯만 욕하고 싶습니다만 감독을 갈아 끼우는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는 그래도 슬롯을 지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르츠는 완벽한 시스템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기에 이번 시즌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리버풀은 살라가 떠난 시점도 대비해야 하고 특히 2달 뒤 있을 아프리카 컵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한 경기 정도는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